수에즈 운하는 세계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물길과도 같은 곳입니다. 배는 장난감, 음식, 심지어 자동차와 같은 모든 종류의 물건을 싣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 운하를 이용해요. 이는 각국이 서로 교역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큰 배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커서 마치 거대한 떠다니는 건물 같아요. 이 배는 중국에서 건조된 MV 시나이통 23호라고 합니다. 2023년 5월의 어느 날, 이 거대한 배는 매일 다른 많은 배들과 마찬가지로 수에즈 운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배가 운하를 통과하던 중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책장에 꽂힌 두 권의 책 사이에 끼인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배는 앞뒤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운하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배가 계속 멈춰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른 배들이 통과할 수 없을 것이고 마치 교통체증이 심한 고속도로의 교통체증과 같을 테니까요. 여러분과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첫 번째 줄에 선 사람이 출입구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갇힌 배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운하에 배가 끼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에 에버기븐이라는 또 다른 대형 선박이 같은 방식으로 운하에 갇혔습니다. 데자뷰 같았습니다. 에버기븐 역시 거대한 선박이었고 6일 내내 운하를 막고 있었죠. 많은 국가들이 서로 쉽게 교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MV 시나이통 23호를 풀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인선이라는 특수배를 동원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인선은 바다의 슈퍼히어로와 같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큰 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예인선들은 열심히 배를 밀고 당기며 배를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줄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배를 당기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인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예인선들은 마침내 MV 시나이통 23호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승골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배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른 배들도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배가 왜 멈췄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품질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들이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난감을 샀는데 처음 가지고 놀다가 부러지는 경우와 비슷하죠. 장난감이 잘못 만들어진 건 아닌지 속상하고 궁금해지겠죠.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길과도 같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에게 매우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운하가 없다면 선박은 아프리카까지 돌아서 가야 하므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운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좁아서 선박이 통과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바늘로 실을 꿰는 것과 같습니다. MV 시나이통 23이나 에버 기븐과 같은 가장 큰 배는 폭이 너무 넓어서 운하를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치 쇼핑백을 잔뜩 들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막히면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운하를 통한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지연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우편물에서 잃어버려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15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고 좁은 수로를 파서 건설한 운하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해변에서 모래에 구멍을 파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일이었죠.
운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들은 공항의 교통관제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선박이 운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특수 레이더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선박을 추적하고 항해를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에즈 운하에 발이 묶인 MV 시나이통 23호의 이야기는 이 수로가 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또한 아무리 크고 강력한 선박이라도 때때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대형 선박도 다시 움직이기 위해 예인선 및 기타 특수 장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세계 어딘가에서 선박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MV 시나이통 23호의 이야기와 열심히 일하는 예인선의 도움으로 결국 풀려난 과정을 기억해 보세요. 수에즈 운하는 사막의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서로 교역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하는 선박이 고립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의 도움으로 어려운 퍼즐을 풀 수 있는 것처럼 협력과 노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한국은 중국 바로 아래, 일본 바로 옆에 위치한 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풍부한 역사, 맛있는 음식, 놀라운 기술이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제 한국이 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물건을 운반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부터 사람들을 태우고 휴가를 떠나는 멋진 유람선까지 모든 종류의 배를 만들어요. 수년 동안 한국에는 대부분의 선박을 건조하는 세 개의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우, 현대, 삼성의 이름을 따서 빅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사들은 조선업계의 슈퍼히어로와도 같아서 누가 더 크고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는지 항상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우라는 회사가 한화라는 회사와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항상 경쟁하던 두 친구가 갑자기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대우와 한화가 합쳐지면서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꿨습니다. 마치 절친한 친구와 함께 비밀 동호회에 멋진 새 이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화오션은 이제 현대, 삼성과 함께 세계 최대 조선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우와 한화가 왜 한 팀이 되기로 결정했을까요? 조선업은 때때로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지만 작은 조각 대신 거대한 금속 덩어리와 기계로 작업해야 합니다. 배를 만드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배를 사려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우와 한화가 힘을 합치면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더 강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숙제가 어려울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 종사자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상력을 발휘하여 누구도 본 적 없는 멋진 새 레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액화천연가스, 줄여서 LNG라고 불리는 특수한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LNG는 집을 난방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차가운 액체 버전의 가스와 같습니다. 석유나 석탄과 같은 다른 유형의 연료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LNG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치 캔디바 대신 사과가 몸에 더 좋다는 이유로 사과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이라는 특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선박은 LNG를 초저온으로 유지하여 바다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거대한 떠다니는 냉장고와 같습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차갑고 섬세한 화물을 운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LNG선을 건조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일정 권수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입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된 중동의 작은 나라입니다. 카타르는 이 가스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는데 우선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한국 조선업체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바다를 건너 가스를 운송할 수 있도록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큰 스포츠 대회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팀에 선발되는 것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이 모든 선박을 건조하면서 한국의 조선소는 매우 바빠지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해야 할 집안일이 많아서 그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선소 직원들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배를 만드는 일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는 것처럼 조선업 종사자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배를 건조할 충분한 인력을 찾는 것입니다. 선박을 건조하려면 금속을 용접하는 것부터 복잡한 기계를 설치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크고 복잡한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각을 맞추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각 자체를 조립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한국 조선업체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필리핀의 조선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학교 친구에게 큰 프로젝트를 위해 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들이 바다를 건너 상품을 교역해야 하는 한 선박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 한 항상 바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업의 세계는 큰 변화와 흥미로운 발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우와 한화의 합병부터 LNG 운반선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놀라운 선박을 건조하는 열심히 일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나 스토리를 만들 때 마음을 쏟아붓는 것처럼 선박 하나하나에 정성과 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대형 선박을 보게 된다면 한국 조선업 종사자들의 이야기와 그 배를 현실로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노력과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미래의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흥미진진한 한국의 조선업 세계에 대해 즐겁게 배웠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챕터에서 더 많은 모험과 발견을 기대해 주세요. 현대 선박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배의 크기나 강력한 엔진으로 물속을 질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배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밀 요소가 있으니 바로 전자장치입니다. 요즘의 배에는 온갖 종류의 전자기기와 기즈모가 가득하죠. 마치 그들만의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입니다. 삼성은 전자제품에 관한 한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부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형 스크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요. 하지만 선박용 특수 전자부품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전자부품은 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의 항해를 돕고 다른 선박 및 항구와 통신하고
심지어 배 안의 온도를 조절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똑똑한 로봇 도우미를 배에 태운 것과 같습니다.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부품 중 하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선박이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첨단 GPS와 같은 역할을 하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자동차나 휴대폰의 GPS와 마찬가지로 위성을 사용하여 선박의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날씨, 파도, 배의 경로에 있는 장애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주시하는 정말 똑똑한 부조종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박의 또 다른 멋진 전자부품은 통신 시스템입니다. 선박이 다른 선박, 항구, 심지어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무전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통신 시스템은 특수 전파 및 위성을 사용하여 선박이 먼 바다에 있을 때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배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군가 다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슈퍼히어로 본사와 직통 전화가 연결된 것과 같죠. 하지만 선박의 전자부품은 안전과 항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무원과 승객의 선상 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선박에는 선내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특수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운 날씨에는 시원하게,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거대한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배의 다른 부분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선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용 기상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선박에는 대형 스크린 TV와 게임 콘솔과 같은 전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어 장거리 항해 중에도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오락실이나 영화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삼성은 어떻게 이 모든 놀라운 선박용 전자부품을 만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글쎄요, 쉽지 않아요. 부품이 바다의 거친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삼성에는 이러한 전자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컴퓨터와 기계를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소형 회로와 칩을 만듭니다. 정말 복잡한 레고 모델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만 플라스틱 브릭 대신 작은 금속 조각과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부품이 설계되고 제작되면 선박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극한의 온도와 진동, 심지어 소금물에 노출시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을 정말 힘든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선박에 설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자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져가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지나가는 대형 선박을 볼 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뒤에서 열심히 작동하는 놀라운 전자부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부터 모든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신 시스템,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은 현대 해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러한 놀라운 기술 개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삼성은 끊임없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박을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만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차세대 선박용 전자부품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과 상상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제 곧 해운의 미래로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테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로봇 선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월-E나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로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도
혼자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실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선장이나 선원 없이 어떻게 배가 항해할 수 있을까요? 길을 잃거나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멋진 기술이 등장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선과 전자제품의 강국만이 아닙니다. 로봇 선박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한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계의 슈퍼히어로와도 같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십이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스마트 선박에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각종 첨단 기기와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나 고래처럼 물속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거나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알아내는 등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선박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장에서 설명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GPS 및 기타 위성 기술을 사용하여 항로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선박은 인공지능, 줄여서 AI를 사용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AI는 컴퓨터에 매우 똑똑한 두뇌를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선박은 항해할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수염과 파이프 대신 회로와 전선이 있는 정말 현명한 늙은 선장이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게 인간이 하는 일 아닌가요? 자율운항 선박에는 실제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더 안전한 운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원이 보초를 서다가 졸거나 선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등 인적 오류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인적 오류의 위험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항상 작동하므로 피곤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비용 절감과 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승무원이 없으면 선실에 선실, 주방, 화장실 같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선박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연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료는 해운업체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운항 선박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이나 남극해처럼 날씨가 극심하고 얼음이 두꺼운 위험한 해역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해저를 연구하거나 동물의 이동을 추적하는 등의 과학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운항 선박을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려면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 기술은 아직 개발 및 테스트 중입니다. 아직 상용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넘어야 할 법적 및 규제적 장애물도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모든 선박에는 반드시 사람이 승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운항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려면 로봇 선장과 승무원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선박에서 일하는 모든 인간 선원과 선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이는 어려운 질문이며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자율운항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육지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자율운항 선박이 해운업의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고 탐험과 발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선박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배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절한 기술과 안전 조치가 마련된다면 대담한 새로운 해운 시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미래의 자율운항 선박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미래는 밝습니다. 자율운항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운과 기술 분야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챕터에서 더 많은 모험과 발견을 기대해 주세요.